아이들 시험 보는 단어장까지 제가 오늘 무료 나눔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구나를 아는 지점은 고등학생 때예요. 1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소개드려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동안 계획 잘 세우시고 지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방학 때 아이들이 하면 이제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어휘와 문법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만 하더라도 요즘에 아이들 수업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말로만 계속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저만 하더라도 전 되게 오래 티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할 때랑 수업 들어가려고 준비하려고 보면 참 준비할 게 많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특정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어휘랑 특별히 문법 학습을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지도를 하고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는지를 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그냥 이건 별건 아닌데, 이제 단어 테스트 양식과 문법 오답 노트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 하면서 좀 저희 원 아이들한테 이제 제본해줘서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던 양식인데요. 구독자님들께서도 받으셔서 사용 같이 하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보고서 그것을 티칭 방법을 좀 적용하시고 이런 자료들을 또 사용해 보시면은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댓글 링크 통해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놓을 텐데요. 다운받고 사용 안 하시면 반칙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꼭꼭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순서는요, 복리로 쌓이는 어휘학습법과 문법학습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점부터 한 열흘 정도 후에 애니능률 인스타에서 밤에 하는 그 라방을 이번 달에 제가 1월에 또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알려드린 것대로 해보시고 Q&A 시간을 여기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을 무료 나눔이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초결 다 잘 읽으셨나요? 영초결에서 이제 어휘 부분에서 제가 좀 따온 이야기인데요. 꼭 아이들을 지도할 때 스펠링까지 지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암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궁금해 많이 하셔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초결 148페이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어휘 공부에 관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초등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대략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나오면 그 단어를 공책에 옮겨 적어서 딕셔너리 찾아봐서 그 룩업한 단어를 써서 어, 미닝까지 써서 이제 그 어휘를 맥락 안에서 습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둘째는 학습서를 공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리딩 스킬서를 공부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딸려 나오는 단어 목록을 예습으로 학습을 하고 본학습으로 들어가는 방법. 거기서도 어휘 공부가 되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복화집을 바로 외워버리는 거죠. 여기서 복화집이라는 것은 워드마스터나 뭐 능률복화, 이런 정말로 중학생들이 보는 복화집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딕셔너리를 룩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휘를 공부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46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의 장단점, 그 다음에 적용점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46번 영상과 그 영초결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제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적용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요즘에 너무 좋은 학습서가 많이 나와서 또 이 첫 번째 방법만 고수할 필요는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두 합니다. 번째 번째 방법은 학습서를 공부하기 전에 단어 목록을 보고 어휘를 미리 암기한 후에 예습 상태가 된 상태에서 본학습으로 가는 거죠. 리딩 학습할 때가 보통 그런데요. 보통 비문학 어휘 공부할 때가 이렇게 공부해주면 딕셔너리를 룩업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본학습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고, 이 방법은 조금 상위권 학생들, 초등 고학년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딸려서 나오는 리딩 학습에 딸려 나오는 어휘, 리스닝 학습에 딸려서 나오는 그 어휘들만 또 공부하기에는 양적으로 조금 어휘 양이 적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요. 아마 영초결 책에도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휘 공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를 도움이 됐구나를 아는 지점은 고등학생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거의 실력이 80%가 저는 어휘로 판가름이 된다고 생각해도 정말 1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어휘 암기를 좀 해줘야지만이 좀 읽기 학습으로도 기본기가 좀 갖춰진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위권 가면 제가 왜 이게 상위권에서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타임 어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단 모든 시험과 모든 지문에는 무한정대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험 볼 때가 그렇죠. 모의고사나 토플 시험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공부할 때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리딩 학습에서는 1차적으로 읽었을 때 그 2차, 3차 의미까지 파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1차로 눈으로 읽었을 때 걸리는 어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독이 가능하고 제 시간 안에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걸리는 1차적인 어휘 그 뜻은 그러니까 코리안 미닝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어휘량이 보유량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게 세 이제 번째는 이제 맞죠. 처음부터 아예 복합집을 바로 암기해 버리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영초결에 3트랙 로드맵이라고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서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런 특징, 아이들의 특징을 좀 참고하셔서 학습서도 이런 방법으로 좀 코칭하셔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복합집을 빠르게 암기로 바로 투입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은 영초결 그룹 중에서는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활용 영어적인 부분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중등 진학을 대비한다거나 수능 영어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 하는 초등 5, 6학년부터는 이런 어휘 학습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작이 늦었을 경우는 기초 어휘를 빠르게 암기를 해줘야지만이 기본적인 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그룹 말고도 거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냥 이 복화집을 그냥 달고 살죠, 거의.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로 보는 것들이 거의 그 복화집에서 좀 이용이 되고, 제가 지금 비문학 복화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나눔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어휘 공부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공통점 하나는 시간 낸 누적 없이는 아이들이 실력을 쌓기가 조금 어렵다. 이 방법 같고 솔직히 겨울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거의 1, 2년 기준으로 봐야지 조금 탄탄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연 단위로 이것을 좀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보조 도구들 같은 것도 좀 이용을 좋은 하셔야 어휘 돼요. 그래서 학습서를 이제 선택을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어휘 학습서를 고르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휘를 암기하고 공부하는 그 이유가 읽기 실력 향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대칭되는 어휘만 암기를 했는데 실제 지문에서 못 읽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읽기 지문을 적용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지면의 어떤 공간의 부족도 있고, 또 빠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안 붙죠. 암기하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한 속도가 이제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적절한 예시가 좀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은 그때그때는 아는데 누적 학습으로 누적 체크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를 데일리 테스트 봤으면 그 전 거,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누적 학습을 해줘서 이게 정말로 아이랑 착붙이 될 때까지 조금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과외나 학원이나 어딜 가도 어,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집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시가 좀 풍부한 책을 그렇게 고르셔서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고, 책에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아이가 레벨이 낮거나 좀 학년이 낮거나 그러면 이제 어휘도 문학 어휘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문학 어휘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 단계가 잘 고르게 좀 디자인이 된 그런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으로 쓱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4단계다, 3단계다 그러면은 이 단계를 1권만 볼 것이 아니라 1권, 2권, 3권을 끝냈을 때 어디까지 갈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비문학 어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제가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듣다 보시면, 아, 요런 게 여기서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이제 감각이 생기시고, 또 많이들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어휘와 학문 어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꼽아낼 수는 없지만 눈으로 이렇게 찍어 넘기시면서 쑥 보시면 어휘의 퀄리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한테 추천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빠르실 거예요. 초등 1, 2학년 때부터 대입까지 바라보면은 어떤 순서로 가면 좋냐면, 초등 1, 2는 솔직히 어휘집을 볼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휘 학습서,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많이 아시는 월들리 와이즈, 그다음에 보카 워크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런 책들, 뭐 제가 1000, 2000, 4000 시리즈라고 알려드린 그 월들리 와이스나 보카 워크샵 같은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1000, 2000, 4000 시리즈들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휘 학습서예요. 근데 그런 거 안에 이제 그 예시도 좀 있고, 미니 리딩 어떤 지문도 있고, 살짝의 쓰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 3, 4, 5, 6까지는 좀 해줘야 돼요. 한 3, 4년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중학교 가거나 6학년 겨울방학 이때쯤이면 거의 100% 복화집을 보셔도 돼요. 이런 걸 이제 다 떼고 학습서를 다 하지 말고 복화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화집이라는 것은 얘네들이랑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워드마스터, 능률 복화, 또 뭐 있죠? 요즘에 뭐 많잖아요. 월드맥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의 복화집은 그, 뭐가 좋다, 뭐, 이거를 따질 그게 없이 다 좋아요, 거의. 뭐, 세듀의 어휘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서에서 복화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을 머리에서 그리시면서 어휘 학습서를 지금 이제 보통 초등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 쳐놓은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포인트를 잡고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애니능률에서 나온 월드업이라는 신간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서점 놀러 갔다가 이 애니능률 책을 딱 봤는데 월드업을 레벨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단한 책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소개드려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보카 워크샵 월들리 와이즈 소개 많이 드리고 그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1000, 2000, 4000 시리즈 추천드려요라고 그 책 보면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46번 영상, 6번 영상, 뭐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학년이 조금 어리거나 그게 글밥이 너무 이게 글이 너무 빽빽하고 또 우리말 뜻이 안 적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 1000, 2000, 4000 시리즈 얘네들의 단점들을 딱 잡아주는 그 부분이 딱 모아져 있구나라고 너무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사가지고 왔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아이들 시험 보는 단어장까지 제가 오늘 무료 나눔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재 이 내부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정에서 지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초등생들이 어휘 암기할 때 좀 팁은요.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암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가장 큰 벽인데 이렇게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단어들이 난데 이거는 이 단어들이 books and stories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학습해 주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books and stories 어휘 보면은 뭐 however, think, aloud, movie, remember 이런 식으로 however 이런 연결사, however 이렇게 연결사 같은 부분도 사실 어휘 들어간 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품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특히나 동사들, 어휘에서 가장 윗단계로 갈수록 중요한 동사들 풍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게 없을 때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보통 책들이 다 여기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however, 그러나, 그다음에 adverb, but 이런 뜻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학습에 스피드를 좀 붙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000, 2000, 4000 시리즈 이거는 거의 올 잉글리시 미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책이 이제 되게 하다가 힘들다라는 피드백을 저는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고 조금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지도 하실 때 단어 리스트 이따 부가 자료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하셔서 단어 리스트를 뽑으셔도 되고 여기 뽑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 지금 자세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다 예시까지 반드시 읽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2번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미닝 매칭하는 정도로도 할 수 있지만, definition에 읽고 단어 써보는 훈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단어 공부하는 법의 1번 방법 있잖아요. 모르는 어휘, 딕셔너리를 룩업하고 찾는 방법들을 여기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어휘서나 이런 2번, 3번 방법들, 어휘서나 뭐 이런 리스트 같은 거를 암기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연상되게끔 여기서 다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연상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1번 암기해주고 2번 1차적인 것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통 유닛에 단어 한 20개 정도 들어가요. 여기도 20번까지 이제 유닛 하나에 묶여져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공부해 주는 거예요. 3번 공부하고 또 4번 적용. 아이들 지겹지 않도록 이 매칭의 형태가 다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전 페이지보다는 확장된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제가 예시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애들이 예시 잘 안 읽잖아요. 제가 지도해도 잘 안 읽어요. 그렇게 예시를 읽으라고 몇 번 따라 읽고 막 그 사과 3개 쳐줘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시를 여기 안에서 쓸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4번처럼 이렇게 예시에 적용해보고, 어,
합니다. 제가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접두사, 접미어, 어근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encourage 할 때 e는 make의 뜻이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놓으면요. 얘네들이 좀 머리가 크면 이걸 기억을 해서 다른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도 적용을 해요. 그게 이제 어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녹여놨다. 그래서 유닛 1, 유닛 2, 유닛 3, 4, 5가 한 주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리뷰 테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가 보시면은 여기 유닛 1부터 유닛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총 80개인 거죠. 하나에 20개씩이니까 이제 80개 암기한 것을 복습 테스트로 이거는 하루 정도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숙제로 해도 되지만 요즘 방학이니까 데일리로 잡는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유닛 1부터 4까지 월화 수 목 했으면 금요일은 요거 한 페이지를 하는데 살짝 양이 적잖아요. 그럼 제가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보면은 부가 자료가 있어요. 부가 자료. 부가 자료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사용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 테스트가 좀 더 추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한번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의 이해도 체크 같은 거는 정말 하기 편한데 여기 월식도 있고 그 다음에 answer key 테스트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 그 다음에 월식 요런 거 활용하셔서 데이 5에는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학원에서 하는 게 별개 어휘는 이 정도 어린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학원에서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숙제로 내요. 근데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다른 과목도 여러 가지 과목을 막 많이 공부한 학원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거의 해와서 오답 처리만 좀 해주는 편인데 어차피 아이들이 시간이 이제 방학이라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집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너무 저는 좋아해요. Cross out the word that does not belong.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도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더라도 이 책에 보면 티처스 가이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이렇게 이북이 있는데 보시면 adventure, monster, string, ghost 여기서 이제 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string 하면 되겠죠. Number two, sound, evening, orchestra, instrument에서 틀린 거. 사운드와 오케스트라, 인스트루먼트 다 음악에 관련된 거지만 이브닝 틀렸으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스펠링 암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읽기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 목적이죠. 리딩의 패스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되게 친절한 가이드죠. 앞에서 암기했던 단어들만 가지고 이 리딩 패스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다시 복습하고 머리에 이제 쐐기를 박는 과정이 좀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어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면 announce, encourage, continue 이렇게 정말 초등 고학년 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들을 씹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의 퀄리티, 질 이런 것만 봐도 잘 만든 학습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는 학습서 중에 이 국화 학습서 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1200을 보셨어요. 요거는 1200이었고요. 또 좀 내려온 건데요. 요거는 뭐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고 1200보다는 단계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것처럼 지도 순서나 방법은 똑같으세요. 근데 아까 거기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음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리딩, 리스닝, 그다음에 이제 어휘 학습할 때 요즘 QR 없는 거 없거든요, 책에. 그래서 QR 반드시 들어서 학습하게 하시고 똑같이 적용하고 이런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2까지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뷰 테스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용하셔서 계속 차곡차곡 반복 훈련들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이제 400을 한번 보실게요.
family에 관한 어휘, baby, love, pat, around, hug 이런 단어 시작하는데 은근히 아이들 모를 수 있어요. 예, 모를 수 있는 단어들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같이 그림 보면서 연상하게끔 해서 지도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방법과 순서는 똑같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제가 제작한 월드 테스트지 무료 나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까지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출력하실 때 제가 너무 TMI로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30장에서 35장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5장 출력 양면으로 하셔서 이렇게 재본하시면은 아이들이 사용하시기 되게 편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일단 지도 조금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조금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 갖고 1월 25일 목요일 밤에 제가 애니능률에서 밤에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1월 25일 다음 주죠. 10시에 이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문법, 학습법까지 조금 해보시고 제가 질문을 받을 건데 거의 Q&A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을 그때 적극적으로 가져오셔서 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문법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와 함께 상위권 부모가 미리미리 챙기는 영역은 사실 문법이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이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학교 가서 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법까지 우리 아이들이 할 그 시간과 여력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 시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약간 좀 구닥다리 같죠? 문법 공부가 약간 구닥다리 옛날식 같지만 사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구조를 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다. 그 눈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지금 애들 수준에서 읽는 것들은 그렇게 정말로 실력이 높은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읽는 문장들이 나오는 것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레벨은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초등 아이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중고등으로 가거나 성인이 되어서 살 때도 제 경험상으로는 이 구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진짜 매직아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문을 빨리 읽는 이유는 저는 구조 보는 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휘도 1차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야 되지만 우리말도 속독할 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면서 빨리 읽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구조가 보여야지만 어려운 거를 빨리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지 아이들이 좀 수월해요. 하기가 되게 수월하고 어떤 텍스트를 읽어도 약간 기본 그 기초 체력이 있는 아이들처럼 그 기본기를 딱 닦아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하면 좋은 그 이유는요, 정말 많죠. 그냥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영초결에서도 서술했고,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 많이 되고, 고급 독해 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건 조금 이제 아쉬운 문법을 하기 싫지만 공부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시 외에도 문법은 필요해요. 어떤 랭귀지를 배워도 저는 이 문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끊임없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실력의 최고봉에서는 그 구조를 보는 눈이 실력을 가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초등아이들한테 그런 공부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만은 하지 말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제가 제가 이렇게 문법 썼네요. 공부하는 그 자세한 방법은 영초결에 담아놨고 그 기본 훈련하는 법과 또 따로 심화학습법까지도 영초결에 서술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 문법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그 4대 영역 중에 가장 지도하시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출판사에서 자료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보셔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머 인사이드 우리 많이 알고 썼잖아요. 그거를 또 보완해서 아주 중앙 영문법 우리 초등 고학년 아이들부터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교재 내부와 활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방학 때 아이들 수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두 반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 5, 6학년 반 아이들이 이 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법은 언어 레벨이랑 조금 관계없이 그냥 1권부터 시작하셔라 추천 많이 드렸고 이 지금 내부를 제가 띄워놓은 것은 1권이지만 그 앞에 또 스타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2번 정도 수업을 해본 상태인데 그래머 인사이드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래머 인사이드는 조금 더 내신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신형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은 조금 문제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덜하게 만들어 놨고 이 뒤에 그 심한 문제나 그 리뷰 테스트의 문제 퀄리티가 조금 어, 내신형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브릿지 단계로 아주 잘 만들어 놨다. 그리고 체감상은 저는 양이 그래머 인사이드보다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이 저는 느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은 비슷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세한 거는 내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앞에 딱 피시면 모든 그 레벨 책에요. 맨 앞장에 부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록을 본책보다 지금 더 많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책 풀기 전에 반드시 부록에 있는 문법 핵심 정리한 암기를 해야 되는 개념 노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념 노트를 안 하고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커요. 그래서 그 개념 노트를 안 하고선 암기를 안 하고서는 문제를 그냥 막 푸는 아이들은 왜 문법 몇 바퀴 막 다 했는데도 못한다라는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다 그런 이유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념 노트를 하는 게 좀 나중에 가서 왜 했는데도 못하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 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하자라는 주의인데 보니까 이 책에서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겠더라고요. 이 부록을 활용하셔서 여기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진도랑 맞춰서 착착착 이렇게 나가게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수업할 때 이 개념 노트 이거부터 아이들한테 핵심적인 거 조금 개념 노트 다 해오라고 숙제 시키고서는 수업을 나가거든요. 1권의 목차가 이렇고 요거는 핑크 색깔 1권이에요. 근데 요거는 스타터 초록색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레벨 1을 지금 보고 계셔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또 부록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거 설명하는 그런 거고, 챕터 1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개념 설명하고 기본적인 거 풀 수 있도록 하죠.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그 의문문까지 이렇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설명하고, 내신에 좀 특히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없을 때 제가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내신 적중 문제만 하는 페이지도 있어요. 지금처럼 비동사 쉽고 이럴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런 거 포인트 잡아가면서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 연습을 반드시 해야죠. 뭐 정말 막 기본적인 것도 틀리면서
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도하시면 되고,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어떤 섹션 문제들, 이런 거 이제 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쭉 아이들이 데일리로 나가죠. 유닛 1, 유닛 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까 어휘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날 배우는 것들은 아이들이 다 알지만, 이게 누적이 되어서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문제가 그 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찾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좀 심화 능력을 키우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다 지도를 하고 나시면 여기 이렇게 테스트 쉿 같은 게 진짜 풍부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권이 다 끝날 때나 총괄 평가나 아니면 추가 실전 문제라는 것은 그 단원별로 문제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쫙 실전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으셔서 조금 기본기 훈련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기본 문제, 기본 버전, 심화 버전 이런 식으로 아주 추가 그 자료가 좀 풍부하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또 충분히 과정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률 출판사 측에서 이 신간에 대해서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혜택을 조금 드리고 싶으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 고정창에 걸어 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김원장 뭐 이렇게 링크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정가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30명에게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혜택을 좀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들이랑 한번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